2020년 1월 5일 오후 5시 40분입니다. 저는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사범입니다. 24세에 시작해서 이제 20년 차를 맞았습니다. 저는 제 일이 좋고 직업적 사명감도 꽤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나를 시작으로 내 이웃, 내 고장, 내 국가로 이어지고 확장되는 연결고리들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애국자 코스프레 할 생각은 전혀 없고, 다만 그 연결고리들을 역순으로 돌아가 보면 역시나 그저 내가 소중하기 때문에 국가라는 자유대한민국이라는 체제를 지키고 싶은 마음입니다. 편집 기술이 없어서 답답한 마음에 스마트폰 화면 녹화라는 방식으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영상미가 조잡함을 미리 양해 바랍니다. 우선 영상 서두부터 부탁 말씀드리자면,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단 한 번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하는 멘트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영상만큼은 10대, 20대, 30대 청소년 그리고 청년들과 가급적 많이 공유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그 어떤 과장이나 거짓이 없음을 약속하며 제가 만든 영상에 대해 책임집니다. 그리고 영상에 대해 추가 또는 반박 토론 필요한 분은 연령과 직업 불문, 전화, 직접 만남, 그리고 공개, 비공개 등 원하는 방식으로 토론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특별히 젊은 층에서 많이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며칠 전 TV에서 집사부일체라는 프로그램을 우연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마침 그날은 문소리 장준환 씨 가정이 소개되었는데요. 특히나 그 장면에서 눈길을 끄는 건 그 집 벽에 걸린 신영복의 사진과 글이 담긴 액자를 소개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문소리와 장준환 부부는 특히나 그 액자를 소개할 때 진중한 자세를 보이며 자랑스럽게 설명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 집을 방문한 연예인들도 아무런 거부감 없이 듣고 있었고요. 하지만 저에게는 끔찍한 장면이었습니다. 신영복이 누구입니까?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시키기 위해 조직되고 활동하다가 발각되어 가지고 1968년에 발표되었던 통혁당 사건의 주범입니다. 당시 신영복은 육군사관학교 교관으로서 육군 장교들을 포섭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 사건으로 김종태, 김진락 등 주범들은 사형을 받았으며 신영복은 20년형을 살았습니다. 그는 출소 후에도 노골적으로 전향하지 않았음을 이야기하면서 성공회대에서 활동했습니다. 성공회대 교수진이나 강연자로는 이재정 한홍구, 이때 이재정은 여성이 아니라 남성을 말합니다. 정혜구, 조효재, 탁현민, 유시민, 그리고 한명숙 씨의 남편인 박성준 씨 등이 있으며, 법륜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본명 최석호 씨도 포함됩니다. 그 학교 출신으로 우리가 아는 인물 중에는 윤도현, 김재동, 고민정 등이 있습니다. 사진 가장 좌측 얼굴 크게 찍힌 사람이 신영복입니다. 자, 다시 신영복 이야기로 돌아가서, 신영복은 월남이 공산화될 당시에 교민들을 안전하게 끝까지 귀국시키려다가 억류되어 버린 한국 외교관 3명의 석방협상 과정에서 신영복과 맞교환하자고 북한이 제안했을 정도로 김일성이 아낀 사람입니다. 그런 신영복은 머리가 비상했으며 글씨체 또한 독창적이고 돋보였습니다. 혹시나 그렇게 머리 좋은 사람이 간첩이냐고 따지지는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중국에도 북경대학교가 있고 북한에도 김일성 종합대학교가 있습니다. 성적의 수준과 간첩되는 조건은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머리가 좋아야 간첩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머리 좋은 사람이 방향을 잘못 잡는 것만큼이나 재앙이 있겠습니까?
문재인은 그런 신영복에 대해 존경한다는 말을 평창올림픽 때 아예 대놓고 했습니다. 암튼 그런 자의 글씨체를 쓰는 게 뭐가 나쁘냐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려 했고 김일성으로부터 두터운 신임을 받았던 자의 글씨체가 괜찮다면 김일성 사진을 걸어놓고 김일성 글씨체를 흠모하면서 품고 다녀도 괜찮다는 것이겠군요. 일반 사람이 몰래 그렇게 해도 문제가 되겠지만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건 국가보안법 제7조 1항 찬양 고무죄에 해당됩니다. 특히나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를 존경한다고 말하고 그의 글씨체를 떠받든다면 이거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쯤에서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말하자면 국가보안법이 시대의 적폐다, 폐기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제 가족, 제 이웃들은 국가보안법 때문에 살아가는데 불편함을 겪거나 두려워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글씨까지는 괜찮다라고 한다면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을까요? 일본에 대해서는 그것도 지금의 대한민국이 아닌 조선과의 역사였던 것을 두고 아직까지도 역사를 잊은 민족 어쩌구 하는 출처도 불분명한 문구를 꺼내놓고 반일 감정에 열을 올립니다. 우길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이 대한민국의 조상이기에 열불이 나는 거라고 한다면 그러면 수천 년 괴롭혀온 중국은 괜찮을까요? 고려를 짓밟았죠. 그리고 한국 애들이 지금도 태어날 때 몽고 반점이 있는데 그걸 보면 화가 나지 않나요? 너무 옛날 얘기 갖다 붙이지 말라고 따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일제 식민지를 말할 때 중국 총통 위안스카 이야기도 같이 해야 되겠죠. 일본이 아니었다면 당시에 중국이나 러시아 식민지가 되었을 것이고 특히나 가장 유력했던 게 그리고 부동항의 필요성이 간절했던 러시아의 식민지가 됐을 겁니다. 해방 후에 북한처럼요. 옛날 이야기를 하면서 피하려고 하거든 가장 최근 사건인 6.25 전쟁과 대남 도발 사건들은 괜찮을까요? 중국과 김정은 집단에 대해 과거사를 사과하라, 전범 깃발을 떼라 라고 요구하는 좌익 단체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중국과 북괴는 단 한 번도 사과조차 한 적이 없습니다. 반면 일본이 여태껏 과거사에 대해서 사과를 몇 번이나 했는지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또 이렇게 따지고 달려들 겁니다. 진정성이 없다라면서요. 이렇게 되면 답이 없습니다. 혹시나 북괴 집단을 옹호하려고 민족 타령을 하려면 옆집 사람에게 칼에 찔려도 너그럽게 안아주세요. 민족이니까요. 그런 단순한 논리에도 맞지 않는 민족이라는 거짓 선동에 속는 게 바보입니다. 물론 당연히 북한 주민과 북괴의 권력 집단은 분리해서 인식해야 되겠죠. 반일 감정을 이용하라는 것은 공산주의 체제를 원만하게 이식하기 위한 스탈린의 전략이었고 김일성의 전략이었으며 지금도 남북 좌익들이 이용하는 프레임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부분에서만큼은 소위 우익이라 불리는 자들을 옹호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자신들의 정치적 지지율을 위해서는 좌우 막론하고 써먹은 단골 메뉴니까요. 문제는 선동되는 국민들입니다. 민주노총이라는 그리고 정교조라는 자들이 왜 제주 군함식에 참석하려던 미 군함을 막으려고 카약을 타고 나가면서까지 열혈 활동을 했겠습니까? 노동단체라면서요? 반일은 곧 반미로 이어지는 즉 김일성이 말한 이른바 갓근 전략입니다. 남조선은 일본과 미국이 없으면 속절없이 날아가 버린다라는 것이죠. 지금 주적이 일본입니까? 다시 강조하지만 조선시대가 아닌 지금 말입니다. 그러면 철책선을 해운대에 설치해야 되겠네요.
아마 우리만 빼고 전 세계가 웃을 겁니다. 독도 상륙 훈련이요? 하면 좋지요. 대한민국 어디라도 지켜야 되니까요. 근데 독도는 뭘로 지키죠? 역사적 증명으로요? 아니면 독도에 가서 태극기를 흔드는 퍼포먼스로요? 턱도 없습니다. 동심 파괴자 같은 말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독도든 어디든 힘으로만 지켜집니다. 힘은 우리의 의지력, 국방력, 그리고 외교와 동맹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반일 반미 외치는 그들이 정작 일본 제품이나 미국 제품을 쓰는 거 보고도 그들의 위선과 사악함을 모르겠나요? 최근 인헌고 사건을 아십니까? 정교조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편향된 정치관과 역사관을 사육하듯 심어오다가 전모가 드러난 사건입니다. 그 학교 교사들 미국 차, 일본 차 타는 거 보셨나요? 반일 선동의 앞장서는 서울시장 박원순 씨도 렉서스를 탄다고 합니다. 심지어 김정은도 렉서스를 탑니다. 이제 대충 그들의 구도가 감이 잡히시나요? 왜 그들이 위안부를 주제로 계속 퍼포먼스를 하여 어린 청소년들을 계속해서 끌어들이는지를 혹시 이해하지 못한다면 다시 언급하지만 매년 중국에 끌려간 조선 처녀들도 많았고 지금도 북한의 10대 여자가 300만 원대에 중국 아저씨에게 팔려가고 있음에도 왜 계속해서 일본에 대해서만 정오심을 부추기고 분열시키는지를 알아챘으면 합니다. 우리가 자유를 누리며 방심하는 사이에 우리 체제를 무너뜨리는 문화는 우리들 속으로 깊이 침투했습니다. 무장공비가 철책을 파고들어 침투할 필요도 없고 피 흘리는 전투를 벌릴 필요도 없이 문화라는 이름으로 우리들 겨드랑이까지 편안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심지어 그런 문화파리로 돈도 벌게 되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살찐 소처럼 희닥거리는 동안 체제는 물렁해지고 우리의 기반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어릴수록 영화로 역사를 인식하는 상황에서 그것이야말로 얼마나 효과적인 방법이겠습니까? 내심 제가 기다렸던 영화인 장사상륙작전을 소재로 한 영화조차 제작 말미에 감독과 명계남이라는 배우가 들어가더니 기어코 오염시켜놓고 말았습니다. 단순한 민족 간 아픔이었을 뿐이며 이승만 정권이 어린 학생들까지 전쟁터로 내몰았다라는 식으로요. 슬프게도 제가 좋아하는 가수 이승철도 그런 류에 속한 활동을 합니다. 아마도 순진해서 그렇겠죠. 아직까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게 대중성 있고 돈이 된다는 이유도 있겠죠. 만약 이런 여세를 몰아 초호화 캐스팅으로 김정은부터 북한 배역을 맡게 하고 평양을 친근하게 그리는 연속 드라마가 나온 뒤에 평화 바람을 한껏 불어놓은 다음 분위기가 최고조에 이를 때 김정은이 실제로 서울에 오고 문재인과 얼싸안는 한판 쇼를 한 다음에 평화협정이라는 종이 쪼가리에 서명하고 미군 철수 밀어붙이고 남북 연방제 선언하면 어떻게 될까요? 속절없이 넘어갈 겁니다. 드디어 평화가 왔다라고 하면서요. 살짝 그들이 말하는 최고 존엄을 감히 패러디해 봅니다. 베트남 공산화 직전에도 그렇게 평화를 부르짖는 간첩 정치인들과 종교인들이 많았습니다. 이 사진은 베트남 공산화 될 당시 평화를 부르짖는 승려가 화형식을 하는 장면입니다. 한국 상황입니다.
아마 지금 반공이라고 하자고 하면 시대에 뒤처졌고 이념에 찌든 꼰대라고 할 수도 있겠죠. 순진한 건지 아니면 알고도 그렇게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인간들이 인기를 얻고 돈벌이하며 사는 꼴을 언제까지 봐야 될까요? 지금 정권 실세들을 보세요. 하나같이 자본주의의 제도를 교묘히 파고들어서 단물 빨아먹으면서 정작 뒤로는 대한민국 체제를 무너뜨리고 있잖아요. 아니, 뒤로도 아닙니다. 이제는 대놓고 반체제적 언행을 합니다. 놀라운 거는 많은 국민들이 그런 정치인들의 쇼와 정책을 들어도 알아채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저를 비롯해서 우리는 배부른 미련둥이들이 되어온 겁니다. 아까 말했듯이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출처가 불분명한 문장이 꼭 일본에게만 적용해서 써먹어지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 용어 프레임과 더불어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는 말도 있죠. 혹시 진짜 그런 사례가 있다면 저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해방, 독립, 광복이라는 세 단어의 차이점을 먼저 알고 났어요. 해방은 말 그대로 풀려남을 말하는 것이고 독립은 나라를 세운다는 의미입니다. 광복 역시 독립이라는 의미와 같으나 훗날 건국 이후의 국가기념 행사에서 혼용되어서 써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일제에 한가한 모든 활동을 독립 또는 광복운동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당시 항일운동은 크게 민족주의 계열, 공산주의 계열, 자유주의 계열로 나뉘는데요. 그 모든 것을 뭉뚱그려서 독립운동이라고 해버린다면 일제 한가한 스탈린과 김일성, 김원봉 같은 자들도 독립유공자가 되는 코미디가 벌어집니다. 그러니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는 말부터 잘못된 비문인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은 반공활동한 사람이 패가 망신하는 시대입니다. 그렇게 역사를 잊으면 안 된다라고 했다면 바로 최근 문제를 한번 볼까요? 아무리 미워도 같은 국가의 정치적 경쟁자를 대하는 것과 주적인 북괴의 수괴를 대하는 태도의 차이만 보더라도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남한의 좌익들은 우익 진영을 청산 대상으로 여길 뿐입니다. 그래도 설마 우리 대통령이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라면 이런 영상이 참 듣기 싫겠지만 저는 감성을 뺀 논리로 말하는 겁니다. 연예인 좋아하는 팬덤으로 정치인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면 다시 깊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깐 옆길로 나가자면 박근혜라는 여성 대통령에게 씌워졌던 그 수많은 루머들 지금 기억이나 하십니까?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면서요. 불과 3년 전 이야기잖아요. 오방색이니 청와대 구판이니 롯데호텔 이야기라니 박정희 스위스 계좌, 최순실 스위스 계좌 이야기, 태블릿 PC 이야기 어느 것 하나 사실이었던 게 있나요? 삼성 말 2마리 스폰이요? 지나가던 당나귀가 웃을 일입니다. 삼성 부사장급이 회장 결제 받지 않고 쓸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 알아보세요. 삼성이 한국에 본사를 두고 있으니까 웃었나요? 한국인들 얼마나 잘 속습니까? 착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어리석어서 그럴까요? 속는 사람이 더 문제입니다. 자꾸 쉽게 속으니까 속이는 자도 생기는 겁니다. 일본에 비해 거짓말 범죄가 300배 더 많다잖아요.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답답한 마음에 시작한 유튜브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영상도요. 지금이 얼마나 늦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이라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제 자신을 지키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단언컨대 지금 시대 정신은 다시 반공입니다. 이 사진은 제가 작년에 건국 70주년이 되었는 해에 제가 우체국에 디자인을 만들어 보내서 요청해서 만든 우표입니다. 반공이라는 단어 속에 자유경제체제가 있고 자유민주제도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김정은 집단이 제거되고 자유민주제도로 통일된 대한민국의 모습을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원래 남한보다 더 강한 기질의 북한 주민들이 왜 저렇게 되어버렸습니까? 체제 때문입니다. 과거 조선인들을 가난하고 게으르고 불결하고 거짓말 잘하는 근성으로 살게 했던 조선 왕조와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러나 당시 조선을 떠나 살았던 조선인들은 부지런하고 잘 살았습니다. 그들을 조선인처럼 살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풀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남북 좌익들이 소멸되는 날 대한민국은 1등 국민, 1등 국가로 우뚝 올라설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지금 시대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도 반공이어야 합니다. 그것은 시골 매주처럼 낡은 단어가 아닌 세련되고 그 무엇보다 진보적이며 우리의 자유와 미래를 담보하는 단어입니다. 자신 있게 그리고 흔하고 자연스럽게 말합시다. 반공 그리고 멸공을. 이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유 부탁드립니다.